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글로벌인재팀 정경찬 수석입니다. 2021년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뒤처진 상황입니다. 2020년 발표된 ICT 기술 수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을 100점으로 뒀을 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주요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유럽, 중국, 일본에 비해 기술 격차가 약 1.1년에서 1.5년가량 뒤처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고급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공격적인 인재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고급 인재의 부족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9년부터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23년까지 800명의 ICT 고급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지원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된 대학 자율형 과정은 총 145명의 국내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을 지원하며 지원 분야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 가능한 모든 분야를 지원합니다. 과제의 분야가 ICT 분야라면 전공, 학과에 상관없이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 재학생이며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어야 하고 휴학생은 참여 불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이 공동의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정을 대학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설계하여 수행하는 것입니다.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원입니다. 해외 협력기관은 국제협력과제 수행이 가능하며 파견 인력 수요가 있고 연구지도가 가능한 4차 산업기술 선도국 소재 대학 및 연구소, 기업입니다. 다음은 과제 지원 내용입니다. 한 개의 과제당 최대 지원 가능한 파견 인원은 15명입니다. 설계할 수 있는 지원 과정의 유형은 공동연구, 인턴십, 학점 연계형 자율과정이 있습니다. 각 지원 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되는 비목이 다릅니다. 자율과정의 경우는 학생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파견 인력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공동연구의 경우 1억 원, 인턴십은 6천만 원, 학점 연계형 자율과정은 9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과제 선정평가 과정에서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파견 연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6개월, 180일을 연속으로 파견하면 되며 6개월을 2명 이상의 인원이 나눠서 진행하는 것은 2명 모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측 하단의 예시는 1인당 최대 지원액을 고려한 과제 설계 예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과정 유형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 신청 시 설계할 수 있는 지원 과정은 공동연구, 인턴십, 학점 연계형 자율과정 중 필요한 과정을 결합하거나 단독으로 구성해 과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과정 유형별로 파견 보낼 수 있는 해외 협력기관은 공동연구의 경우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 인턴십은 해외 기업, 연구소, 학점 연계형 자율과정은 해외 대학, 연구소입니다. 학점 연계형 자율과정은 단독으로 구성하는 경우 6학점, 다른 지원과정과 결합하여 구성하는 경우 3학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과제 지원 유형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국내 대학은 단독 또는 복수로 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형 1에서 4까지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내용도 다양한 조합으로 대학의 여건에 따라서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예시의 공동연구, 자율과정은 하나의 과제에 수혜자가 1명인 예시이고 인턴십은 하나의 과제에 2명의 수혜자 예시입니다.
공동연구 플러스 자율과정의 예시는 한 명의 수혜자가 공동연구와 자율과정을 각각 3개월씩 연속으로 진행하는 예시입니다. 다음은 국내 대학이 과제를 발굴해서 과제를 신청하고 선정되어 수행하는 절차를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대학은 상단의 절차대로 과제를 발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협력 네트워크가 부족한 국내 대학은 우리원에서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발굴한 협업과제 제안서를 활용, 해당 해외 대학과 협의하여 공동과제를 구성하여 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대학 수요 조사서는 사업 공고문의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행기간 의무사항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고 및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 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과제 관리, 비자 발급 등 업무를 지원해야 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도 소속 파견 인력이 있으면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과제 신청 시에는 해외 협력기관의 참여 의향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과제 예산은 평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책 50의 해당 유무는 공동연구의 포함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턴십을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자율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 3책 50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연구를 결합하거나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3책 50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수행기관에서 파견 인력에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지원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학생은 다시 파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모두 해당됩니다. 수행기관은 파견 인력을 올해 11월 1일 이전에 모두 출국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과제 기간 중 최소 파견 기간인 6개월,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파견 기간 중 파견 인력의 참여율은 100%를 원칙으로 하나 타 과제 참여 시에는 최소 70%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원격 연구 전환 시에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과제에 참여하는 해외 협력기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작년과 달리 해외 협력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 체결 시 주간연구개발기관에서 일괄로 해외 협력기관과 협약 체결하는 절차가 변경되어 협력하는 대학이 직접 해외 협력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연구활동비의 편성 및 집행도 각 대학에 협력하는 해외 대학의 연구활동비를 각 해당되는 국내 대학에 편성하고 이를 지급합니다. 예산 비목은 연구활동비 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에 계상합니다. 해외 협력기관은 1명의 지도 인력이 파견 인력 5명까지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견 대상자 본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파견 인력은 파견 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전문기관과 협의된 사유에 한하여 국내 체류를 최대 2주 이내에서 허용하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연구비로 집행 불가능합니다. 또한 2주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에 따라 체재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파견 인력은 파견 종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귀국해야 합니다. 또한 미복귀, 중도 포기, 파견 기간 중 자퇴, 퇴학 등 신분 변화의 경우 모두 정부 지원금을 환수합니다. 파견 종료 후 복귀 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자가격리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안내되는 과제 수행 지침에 따르시면 됩니다. 파견 인력과 주간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책임자, 실무 담당자는 우측 하단의 사업관리 모바일 웹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과제 시작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파견 현황 관리 및 각종 공지사항이 안내됩니다. 가입 시점은 협약 이후에 안내에 따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기간은 지난 2월 4일부터 오는 3월 11일 18시까지입니다. 제출기한은 3월 8일 월요일 09시부터 3월 11일 목요일 18시까지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예산 편성 예시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서 사업신청서상의 양식이 변경,
간소화되었으며 이 비목 및 세목을 기준으로 예시를 작성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공고문에 첨부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양식이나 용어 등의 변동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첨부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제가 선정되면 과제의 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 책임자는 협약 전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제 선정 이후 안내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출 시 준수할 파일명 및 형식입니다. 과제 접수, 협약 변경 등 모든 절차에서 관련 서류는 하단의 파일명 형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지원 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 서류 누락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질문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효율적 안내를 위해 그리고 안내 내용이 휘발되지 않도록 가급적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